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lun들. 자, 4월 1일이 되니까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미국 증시도 아시아장 출발할 때 악재를 내더니 지 혼자 쭉 올리고 마무리가 되었죠. 어쨌든 뭐 오늘 올랐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겠죠. 지금 이게 바닥의 신호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의 경제 공부 조금은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탄핵 심판일이 정해졌습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소식 중 하나겠죠. 지속적으로 미뤄지더니 결국 그 날이 오는데요. 오는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심판은 생중계를 한다고 하며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정태주 당연히 급등했겠죠. 다만 기회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내 주식, 정확히는 정태주 고점에 사줄래 대결이 펼쳐질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제부터 시작하냐, 이제 대통령이 바뀌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기대감이 현실이 되었을 때는 매도를 해야 될 타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도 장 초반에 조금 오르다가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었어요. 아마도 기론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일이 정해졌다, 요 소식이 나온 덕분인지 정치 불확실성 삭제 기대감으로 주가는 쭉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행이네요. 다음입니다. 증시가 하락할 때 가져야 할 마음.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증시 하락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5% 하락 정도는 뭐 매 분기 보는 기분이고요. 그리고 10% 정도 하락은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가까이 볼 수 있고요. 20% 정도 큰 폭의 하락은 2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기분이죠. 왼쪽에 코스피를 봐도 2월 달에 한 번 떨어진 적이 있었고 3월 달에 또 떨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보통 오르는 거는 조금 지루하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후두둑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마다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익절을 하고 다시 매수를 하고 익절하고 매수하고 그렇게 하면은 더할 나위 없겠지만 항상 모든 게 마음대로 되진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증시가 하락하고 이제 오늘은 좀 반등하는 모습인데, 이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결국은 이게 언제 끝날진 몰라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니면은 그 다음날일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결국은 하락 다음에는 또다시 상승이 나타나고 결국 그때 또 내 계좌는 불어나더라,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모든 주식이 오르는 건 아니겠죠. 아무 주식이나 사서 그렇게 들고 있는 건 안 되고 내 주식이 1년 뒤에 100% 오르는 주식 맞지? 이 부분만 직접 확인을 하시면서 이제 좀 버티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대분들 일단 하락이 끝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오늘 좀 좋은 흐름 나타냈죠. 최근 증시가 좀 많이 하락했는데 버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안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400은 저점이다. 자, 오늘 증시가 조금 반등이 나와도 하락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NH투자증권은 코스피 2400선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왼쪽에는 코스피 주봉인데 2400이 어딘가 봤더니 그때 일본 때문에 블랙 먼데이였나요? 그때 엄청나게 하락했을 때 그때 당시에 찍었던 게 2400이었고 계엄 터졌을 때 찍었던 게 24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만 되면은 증시는 버텨주더라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내일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표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2400 라인은 정치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던 시기죠. 그리고 이때도 트럼프가 이미 당선이 되어서 관세 전쟁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가 이미 등장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그때보다 안 좋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결국은 2400 깨지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밸류 매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후행 PBR도 0.86배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요. 퍼도 8.7배로 이 또한 낮은 편이라고 하네요. 자, 기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지금은 뭐 더 싸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쌀 때에 포함되는 가격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미국 증시는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스태그플레이션과 관세의 경계감이 더해지며 또 크게 하락하는 출발을 나타냈는데요. 그럼에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되돌림 현상을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양봉을 크게 띄운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우는 1%나 올랐고요. S&P 500은 0.5% 상승, 나스닥은 보합으로 마무리. 그리고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상호 관세에 대해 4월 1일 밤 또는 4월 2일에 발표될 것 이렇게도 말을 했는데요. 이르면은 1일 밤 구체적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2일에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여전하며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고 10년물 국채금리도 4.27에서 4.24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금 가격이 5년 뒤에는 반토막이 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등장했는데요. 물론 이거는 한 전문가의 생각일 뿐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닝스타에 따르면 먼저 높은 금 가격으로 인해 채굴 업체들의 생산량이 현재 확대를 하고 있으며 결국은 이 또한 공급 과잉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 둔화도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물론 이제 뭐 전 세계 사람들이 금을 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세상 모든 거는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화무 12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계속 유지되진 않고 이 와중에 공급 과잉까지 나타나면 결국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WCG의 작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글로벌 중앙은행 중 70%가 향후 1년 내 금 보유량을 유지하거나 줄일 계획이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은 결국은 다시 하락 추세로 접어들게 되고 향후 5년간 온스당 1820달러 거의 반토막까지 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제시했는데 참고로 1820달러는 바로 이제 2023년 그때 가격입니다. 이 라인대 여기까지 하락하게 된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엄청난 주식이 등장했습니다. 무려 왼쪽에 보다시피 735%나 오른 주식이 등장했는데요. 이 정도 올랐으면 뭐 밈 주식이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이름은 뉴스맥스라고 하며 신규 상장한 종목으로 공모가는 10달러인데 상장 당일 83달러로 마감이 되었고 시간 외에서도 97달러까지 한 번 더 17%나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참고로 미국에서 이런 일이 흔하진 않습니다. 2022년도에 에든텍스라는 기업이 상장 날 13,000%가 오른 이후 그때 이후로 이렇게 크게 오른 거는 또 처음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뉴스맥스가 뭐 하는 기업인가? 바로 뉴스 채널입니다. 다만 우파 성향의 케이블 뉴스이자 케이블 뉴스 중 네 번째로 큰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트럼프 수혜주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았다고 하네요. 아마도 당분간 또 동학개미 분들이 뉴스맥스를 거래를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외국인 언제 돌아올까? 저 외국인들의 순 매도가 8개월이나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이길이 그 3월 달에는 매수하던 거 아니었나? 삼전 엄청 샀잖아. 맞습니다. 무려 27일까지 순 매수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3일에 갑자기 증시가 후두둑 후두둑 떨어질 때 그때 외국인 미친 듯이 매도해서 결국 순 매도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외국인의 수급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말인즉슨 외국인의 수급만 들어오면은 증시는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환율이 여전히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당장 들어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반도체 계속 매도했다가 그래도 지난달에는 갑자기 변동성이 커져서 그렇지 반도체 위주로 매수가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없어지고 그러면은 자연히 환율이 좀 떨어지게 되고 중국 경기 뭐 자연히 개선될 거고 한국 수출 개선 등 뭐 이런 호재들이 겹치게 되면은 결국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가 우리나라 증시 황금기가 또 펼쳐진다고 볼 수 있겠죠. 올해 내 이제 삼성전자 8만 원, 코스피 2,900, 3,000까지 노려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 가.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미국 투자 엑셀레이터라는 사무소를 만들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사무소는 전임 정부에서 만들었던 반도체 프로그램 사무소도 책임지게 되는데 여기서 전임보다 더 나은 합의를 하는 데 집중하라 이렇게 밝히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보조금 그런 부분이 재협상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우리나라한테 좋은 소식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삼성전자 다시 올라와서 6만 원 노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모건스탠이 한국 IT 업종 중에서 최선호주로 삼성전자를 꼽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3월 20일에는 목표가를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었죠. 근거는 심플합니다. 공매도 재개로 인한 외국인 유입 기대감, 하반기 HBM 수주 가능성 등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고, 또한 삼전의 지금 주가는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로 진단한다고 합니다.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만전자 찍으면은 그때는 한번 기분들이랑 같이 크게 웃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당연히 빼놓으면 섭하겠죠. 삼전이 가면은 하이닉스도 당연히 간다. 당연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9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낸드와 디램 가격 반등 기대감, 이때까지 계속 공부했던 그 내용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 봤던 내용이죠. 결국은 사이클이 돌면서 HBM뿐만 아니라 이제는 낸드, 디램의 메모리 반도체가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건데요. 코스피 3000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공매도는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어제 공매도 거래대금이 무려 1.7조 원이나 터졌다고 하는데요. 거래 금지 직전이었던 23년 11월 3일 그때가 5천억이었는데 그 3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증시가 진짜 안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분류되어서 오늘 하루 공매도가 금지된 종목만 43개나 나타났다고 하네요. 자, 참고로 지금 공매도 금지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시장에 충격을 공매도가 좀 많이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예전에는 공매도 과열이 안 될 것을 지금은 공매도 과열이 된다고 하고, 4월에도 이러한 방침이 적용되며 5월부터는 완화시켜서 적용을 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공매도 과열 종목이 누가 되었나라고 봤더니, 대표 종목으로 보자면 뭐 하이닉스, SK, 카카오, 한미반도체, NC소프트, HLB, JYP 등등 이러한 기업들이 과열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과열로 지정되면 하루 동안 공매도 금지가 된다고 하고, 그리고 결국 지금까지 봤을 때 대차전고 비중이 높았던 2차전지와 바이오가 타격을 크게 받았고, 이때까지 많이 올랐던 조선 방사는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날지 계속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머스크, 쏘리. 그런데 이거는 매수기에다. 자, 머스크가 자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 걸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머스크는 한 행사에서 도지 활동이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그런데 결국은 테슬라 장기적으로는 좋을 테니 지금은 아마도 매수 기회일 것,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일각에서는 오는 6월 로보택시 출시에 맞춰서 도지 활동도 끝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등장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또다시 투더문이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크보빵, 이렇게 잘 팔릴 줄이야. 이런 게 또 우리 실생활에서 찾는 투자 방법 중 하나겠죠. 크보빵이 엄청난 인기라고 품절이라고 그런 소식을 우리가 봤었는데, 결국 SPC 삼립의 주가도 계속 오르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증시가 정말 안 좋았죠. 그럼에도 한 달간 20%나 상승을 하고 있고요. 크보빵이 여전히 잘 팔리고 있으며 띠뿌띠뿌 실이 구단 관계없이 동봉되어 있어서 모든 빵을 다 사먹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당근에서는 내가 원하는 선수 있죠. 그 선수랑 상대방이 원하는 선수 트레이드하는 모습까지 나타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온라인 덴티움 지분 취득. 한때는 큰 관심을 받았던 임플란트주, 저기를 또 진짜 좋아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몇 년간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만 이 와중에 전일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은 장내 매수로 덴티움의 지분 7%를 취득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덴티움은 23년 고점을 기록한 후 중국 소비 경기 둔화,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물론 아직까지 주주 행동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유의할 필요도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소식이 나타나면서 이제 재평가 기대감이 나타나는 거겠죠. 덴티움은 장중 15% 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대만 포위 훈련 개시.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겠죠. 바로 옆 나라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계속 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중국군이 오늘 병력을 동원해서 대만 포위 훈련을 개시한다라고 하고요. 해상, 공중 순찰, 타격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자, 물론 전쟁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결국은 이런 부분은 배제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신경이 쓰이는 거는
그거는 뭐 참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대만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다음입니다. 전국 모든 고속버스 와이파이 사용. 유용하게 사용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국 고속버스에서 오늘부터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이때까지는 KTX, 지하철, 시내버스에서만 있었는데 고속버스도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대차 미국 차 가격 인상 가능성. 트럼프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현대차가 미국 딜러들에게 자동차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죠. 아무래도 관세가 이어지면 수익성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일단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판매 차량 가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다라는 소식도 동시에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현대차는 가격을 올리게 될지, 그러면 또 판매량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떨어진 게 많다 보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었겠죠. 기대분들의 계좌가 빠르게 다 회복하길 바라고, 그리고 보통 한 열흘간 하락했으면 보통 그걸 회복하는 데는 곱하기 2, 20일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시기열을 길게 보면 결국은 다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공부 여기서 끝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